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103불까지 치솟은 거죠. 하루 만에 7.7달러 올랐습니다. 자, 유가가 급등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미국 채권 수익률이 뚝 떨어졌죠. 2% 가까이 치솟았던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1.7%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세, 그리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걸 오늘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가요, 예상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달러 대비 루블화 가치가 계속 급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국의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 뭔가 컨트롤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중앙은행이잖아요. 근데 러시아 중앙은행이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관리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게 자본 통제 상태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해외로 반출을 못 시키는 것 뿐더러 지금 증권 매도 금지까지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투자한 사람들 지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인 금융시장 패닝 이제 미봉책이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크라이나를 전면전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문제는 러시아 제재에 따른 부작용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제재를 가한 대상도 뭔가 대가가 있어요. 왜냐면 러시아 산업 구조는 에너지 자원 의존형이고 이 에너지를 수출하면서 국부를 쌓아나가는 경제 구조죠. 자, 그런데 지금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을 제한해둬 버리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 부작용 역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유가가 가볍게 110불을 넘어버렸습니다. WTI 선물 기준으로 110불 나왔고요. 이게 2014년 이후에 최고치예요. 그래서 세일 오일 파동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렌트유도 112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10년 만에 고유가 시대가 왔습니다. 2013년, 2012년에 이런 고유가 시대가 와서 휘발유 1리터당 2,000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앞으로 그 시대가 다시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어땠죠? 자, 밀 가격 역시 2008년 이후에 최고치로 치솟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왜냐면 세계 밀 공급의 25%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자, 공급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 때문에 지금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밀 가격 올라가는 게 단순하게 밀 가격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대체 식량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키고, 이런 식량 원자재 가격 급등은 가공식품과 외식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에너지 원자재 가격 오르고 식량 원자재 가격 오르고 결국 이것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도 1208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물가를 전망할 때 두 가지를 강조드리잖아요.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을 보라. 근데 이 두 가지가 치솟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발생을 한다. 바로 국내 물가 불안이라는 거죠. 이미 높은 물가를 한국도 비상 상황이거든요. 3.6% 상승률이에요. 전년 동월 대비.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지금 유류세를 감면해주고 있잖아요. 유류세 감면을 굉장히 큰 폭으로 해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3.6%에서 크게 안 떨어지고 있네. 문제는 현재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치솟고 있네. 자, 그럼 기후기를 한번 보자. 1년 전 대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이더라.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원유 가격은 더욱더 올라갈 것이고 국내 석유 제품 가격도 동반 상승한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런 위험성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계속 치솟으면서 수입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물가 불안이 더 높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 물가가 4%를 넘을 거라는 우려가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올해 4분기 기준금리는 2.0%가 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자,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주랑오는 총재가 2월 금통위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장에서 1.75에서 2%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적절하다고 답변을 한 거예요. 상황에 봐서 2%까지 갈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그 상황이 충족이 되고 있죠. 그래서 4월달 한제 한 달 반 정도 남았거든요. 그리고
7월달, 10월달에 지속적으로 금리 올리면서 11월달, 12월달에는 기준금리 2% 시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2% 올리면 기준금리 인상 더 안 하나요? 모르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한민국도 2%도 많이 올렸지만 여기서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역시 그 유가 흐름에 이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미국에서도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것이고 저는 지금 당장 미래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 2.5%까지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물가는 경기를 위축시킨다. 봐봐,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은 야 누가 투자하겠어. 그리고 이렇게 고물가가 지속되면 패드의 긴축 움직임을 약화시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실제 3월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0.5%포인트가 아니라 0.25%로 좀 완만하게 진행할 거란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죠. 게다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요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돼요. 자, 먼저 물가 불안 상황에서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면요 일단은 경기가 확실하게 둔화세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 가장 최근에 세계은행이 전망했을 때는 3.7%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거죠. 대한민국의 올해 성장률이 3%인데 대한민국 경제 규모의 몇 배 다르는 미국이 3.7%다. 엄청난 고성장이거든요. 여기서 설마 성장률 깎여서 3% 나와도 고성장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성장률 둔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둔화 가능성은 이야기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미국은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면서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경기 둔화 얘기가 왜 나오죠? 고유가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은요 석유 생산량 세계 1위 국가예요. 전 세계 4차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이 고유가 상황에서 경기가 둔화된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은요 유가 급등 상황에서 성장률이 더 좋게 나오는 국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충족돼야 될 조건이 있는데 물가 불안이 약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 미국 CPI가 3.2%고 성장률이 3.7%가 아니라 뭐 2.5, 2.3 이런 식으로 폭삭 주저앉아 버렸다. 그러면은 솔직히 이 미국 CPI 수준이 물가 안정 목표치보다는 높긴 하지만 패드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안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고유가로 물가가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폭등해 버리잖아요. 경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물가를 우선시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과거 1970년대 5.1 쇼크, 5.1 파동 당시 기준금리를 좀 볼까요? 이때 1차, 2차 5.1 쇼크가 나눠서 왔잖아요. 자, 이때 기준금리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 5.1 쇼크에 따른 성장률 둔화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경기가 둔화돼서 기준금리 못 올렸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올렸습니다. 미국 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지지만 기준금리는 크게 지속적으로 올려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일부에서 기대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기준금리를 덜 올린다?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봐요. 일단은 미국 경제 둔화 가능성도 크지 않고요. 설령 둔화된다 하더라도 물가 잡는 것이 우선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물가의 장기화와 지속적인 금리 인상도 이어질 거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한국 경기와 관련 없이 국내 금리를 크게 올리는 요소죠. 왜? 미국에서 올리면 자본 유출 방지 차원에서 한국도 올라가야 되죠. 일반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는 최대 0.75%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계속해서 5%, 6% 금리를 이제 5%에서 6%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게 된다면 당연히 기준금리도 3%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대한민국 금리도 자동적으로 따라 올라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게다가 이제 9개월 뒤부터 수도권의 공급 부족 이슈가 없어집니다. 지금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죠. 올해 2만 가구 수준입니다. 근데 내년에 4만 호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 말씀드렸어요. 게다가 개포동이나 둔촌동 같은 고가 아파트 단지의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전세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대규모 입주가 있을 때 기준금리가 1.75%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1.75%도 위험한데 내년에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조정 분위기가 있지만 하락을 하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 그냥 약세장이라고 표현되는 이유는 진짜 하락은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집값이 크게 하락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